근데 이따가는 애들이 많아서 이거 자리가 안 나오겠네. 자, 출발! 우리가 지금 신경계를 하시는 중이고요.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네, 뉴런이라고요. 뉴런이라는 친구가 이 신경계를 구성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자극을, 신호를 뭐 해주고 있어요?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놈한테 전달도 하고 뭐 아니면 그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뭐 어디다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먼저 1번이 뭐였냐면 한 뉴런 내에서 이 신호인 흥분이 전도되는 원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전에 뉴런의 구조라든지 뭐 뉴런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뭐 심심한 애가 요거 한 개만 할까요? 자, 이렇게 생긴 뉴런도 있다고 하고 그지? 이렇게 생긴 뉴런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생긴 뉴런도 있다고 하는데 원래 땡땡이는 잘 안 그리지만 아무튼 근데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뭐가 튀 튀어나온 것 같이 생긴 뉴런은 누구라고요? 예, 얘가 구심성이면서 감각 뉴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얘가 누구라고요? 그렇지, 원심성이면서 운동 뉴런이라고 했고 그 둘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친구가 네, 연합 뉴런이라고 했고요. 자극은 어떻게 이동한다? 그렇지, 감각으로 들어와서 연합을 지나서 운동으로만 나갈 수 있고 감각 뉴런은 그래서 감각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운동 뉴런은 반응기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뉴런 안에서 벌어지는 요 뉴런 어느 부위에서 벌어지는 이제 자극의 이동 과정을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흔히 이제 막전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흥분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상태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70 정도 된대. 엄마 깜짝. 우리 왜 놀라지? 그죠? 그러다가 자극이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서. 그랬더니 막전이가 슬금슬금 올라가다 갑자기 피크를 팍 쳤다가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상태를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처음에 자극이 들어오기 전인 일반적인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하고 자극이 들어와서 전위가 빡 올라간 상태, 요게 최고 올라갔을 때를 플러스 35 정도 한다 그랬죠.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하고 탈분극이라고 하고 그런 분근이란다. 그리고 얘가 다시 이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너무 많이 막전위가 떨어진 지점을 과분극이라고 하며 그리고 얘가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각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되죠. 분극에서는 왜 하필이면 막전위가 마이너스 70이라고요? 아까 막 열심히 얘기한 거 뭐 펌프님께서 나트륨은 3개 내다 버려놓고 칼륨은 2개만 들어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뉴런 막의 일부의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갖고 칼륨이 밖으로 세포 밖으로 유출이 되고요. 그 와중에 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은 왜 또 안쪽에 있나? 그러다 보니 세포 밖보다 세포 안쪽이 뭐 하더라? 전이가 낮더라.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었는데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은 반드시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와야죠. 역치 이하면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그냥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거고 역치 이상이면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자극이 들어온 지점에 뭐가 열린다? 나트륨 통로가 일부 열려요. 그래서 나트륨이 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제 뭐 한다? 들어온 지점으로부터 양쪽으로 확산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다른 나트륨 통로들을 다 막 건드려. 그래가지고 통로를 ปุ๊ปุ๊ 열면 이렇게 막전이가 빡 피크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활동전이 피크를 딱 치면 이제 나트륨 통로들이 닫히고, 그죠? 다시 이번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원상복귀. 대신 이게 뭐 예쁘게 탁탁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많이 나가서 너무 많이 막전이가 떨어졌다가 다시 칼륨 통로 닫으시고 뭐 하시면 된다? 펌프가 열심히 돌면서 이온의 재배치를 해주면 되죠.
지금 칼륨이 너무 밖으로 나갔고 나트륨이 너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흥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맨날 지문에 나올 때 예를 들면 뭐 뉴런에 뭐 여기서 자극이 들어왔는데 여기 자극이 들어온 지점으로부터 뭐 D1, D2, D3 막 이딴 식으로 해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보면 뭐가 중요하냐? 어느 시점에서 이 막전이를 본 거냐? 시점이에요. 시간이 몇 초. 뭐 예를 들어 자극을 받고 3ms 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시점은 뭘 말하는 거냐? 총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특정 지점에서 막전이를 알고 싶으면 뭐부터 판단해야 하냐면 이 총 걸린 시간이 뭘로 나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극을 받은 지점으로부터 내가 막전이를 알고 싶은 지점까지 이 신호가 이 자극이 뭐 하는 시간? 도달하는 시간. 그지? 그리고 도착을 해서 지금 여기 그려진 이 변화를 겪는 시간. 그죠? 이걸로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극을 받은 지점은 도달 시간이 빵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변화 시간이 4야. 그러니 예를 들어 과분극이 4ms라고 하면 4ms 후에는 과분극 상태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이제 자극을 받은 지점 좀 떨어진 지점이야. 그러면 뭘 해야 돼? 이 도달 시간을 뭘로 계산하는 거야? 속도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속도로 계산하셔서 예를 들어 도달하는데 1초가 걸렸다. 그럼 이걸 겪는 데는 3이 겪는 거야. 그럼 막전이는 뭐 예를 들면 활동전이 상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해석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더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속 한 뉴런 내에서의 흥분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의 그지? 자, 2번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흥분의 이동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린 그걸 흥분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전달. 전도하면 한 뉴런 내에서고 전달하면 뉴런에서 뉴런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뉴런의 축삭의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지돌기로 자 축삭의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여기를 엄청 확대했다고 가정을 하면 축삭돌기 말단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맞은편에 가지돌기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둘은요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접촉한 상태가 아니거든. 그래서 요 간격을 뭐라고 부를 거냐? 시냅스 틈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시냅스 틈 뭐 이렇게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이 비어있는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둘 사이에 어떤 물질이 이제 자극을 이동시키는 요소가 되느냐. 먼저 이 축삭돌기 말단에 자극이 도착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흥분의 전동으로 오는 거지. 다 왔어. 그럼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뭐가 있냐면 얘가 동글동글동글 자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냅스 소포. 이 시냅스 소포라는 주머니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신경전달 물질. 대신 이제 종류가 많아요.
뭐 어떤 데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요. 어디서는 뭐 아세틸콜린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어디서는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놈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가장 평범한 친구인 누구를 할 거냐? 여기 아세틸콜린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얘가 평상시에는 그냥 소포에 쌓여 있는 상태인데 자극이 오면 그게 이제 요인이 돼갖고 이 시냅스 소포가 슬금슬금 이 가지돌기 축삭의 말단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다 빵 터져요. 그러면 요 소포 안에 들어있던 신경절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야. 나가겠죠? 그죠? 그럼 얘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그지? 그 화학 물질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어. 근데 잘 보면 이 두 틈에서 왼쪽이 즉 축삭돌기 쪽이 이 화학 물질의 고농도 상태인 거고요. 반대쪽에 가지돌기 쪽이 저농도 상태잖아요. 그럼 이 화학 물질은 농도차가 있으면 무조건 가요. 그래서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 이루어져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스스로 확산하여 맞은편에 있는 가지돌기한테 갑니다. 그러면 요 맞은편에 있는 가지돌기 세포막에는요 누가 있냐면요 저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말 그대로 얘가 이렇게 슬금슬금 굴러가서 여기에 철커덕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자극이 돼서 이쪽 가지돌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탈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걸 우리는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시냅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시냅스가 뭐 20mm 정도밖에 안 된대, 간격이. 그래서 20mm가 아니죠. 2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작은 틈 안에서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앞서 배운 흥분의 전도와 지금 얘기한 전달을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흥분의 전도와 전달을 비교를 합니다. 자, 해볼게요. 라라라라라. 전도, 전달. 그지? 자, 하나씩 뭐라고 썼냐, 나 지금. 이동 구간. 어디를 이동하고 있든가. 두 번째, 어떤 신호가 이 안에서 전달되고 있는가. 세 번째, 방향은 어떠한가. 그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속도는 빠른가, 느린가를 구별을 하는 거야. 자,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죠? 전달은 뉴런에서 뉴런 사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축삭에서 가지 쪽으로, 그지? 그 다음에 신호, 흥분의 전도에서는 뭐가 신호가 된다 그랬지? 전기적 신호가, 저 말하는 막 전위의 변화가 신호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뭐가 신호가 되는 거야? 화학물질. 그죠? 우리가 말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이 어떤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에서의 방향은? 어느 방향? 전도. 전도는 들어와서 양쪽으로. 그치? 양방향. 그치? 근데 얘는 축삭에서 가지로만 가. 그래서 한 방향. 그죠? 그리고 누가 속도가 빠를까요? 전기 신호가 훨씬 빨라요. 이런 식이고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겠죠?
뭐 있냐? 뭐 없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면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뉴런 사이에서의 신호 전달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잘못된 그런 물질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 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예를 들면 대사성 질환 이런 애들은 직접적인 그게 없는 거잖아. 그 병원체가 없는 거잖아. 그 대사성 질환들 중에 내분비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는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병원체로 작용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 신경 전달 물질, 신호 전달에 뭔가 혼란을 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 거냐면 어디다 쓰니? 진정제. 흔히 약물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각성제? 그 다음에 환각제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진정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각성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너무 활성화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환각제는 활성화 수준이 아니고요. 환청, 환각, 아무거나 보이고 막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진정제는 뭐가 있냐면 얘가 너무 진정이 되면 자요. 그래서 수면제. 그리고 너무 진정이 되면 MAB도 못 알아봐요. 알코올. 그죠? 각성제는 뭐 있냐? 우리 많이 마시지? 그렇지. 카페인. 아 진짜 에너지 드링크 많이 먹고 했다 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망가져요.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단시간 안에 뭘 해야 되니까 잠을 잘 수 없어서. 환각제는 아직 못 먹어봤네요. 뭐 있습니까? 그 대마초. 이제 여기 뭐 나오냐? 어우 야 부탄가스. 그 다음에 이 LSD가 그건가 본데? 마약인가 본데? 그것도 있어. 니코틴 어디 들어갈까? 니코틴. 담배. 그렇지. 그 다음에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참고로 그 병원에서 쓸 때 뭘로 쓰냐면 그렇지. 수면 유조제를 써. 여기야. 근데 이게 정량을 투입을 원래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얼마 전에 했는데 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이제 수면 유조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먹는 걸로는 프로포폴 안 써요. 프로포폴은 혈관으로 주입하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걸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몸무게에 맞춰서 아니면 이 사람은 몇 시간을 재워야 돼 이런 걸 이제 적정량을 투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얘가 과하게 투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이 악용이 됐죠.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되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안정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특히나 니코틴은 뭐 담배 너무 정확하잖아요. 안 피면 그만인데 얘는 말이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음료에 들어있어요. 커피에도 들어있고요. 심지어 마트에서 파는 커피 우유에 카페인 함량 되게 높아요.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드링크 어마어마하고요. 초콜릿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조금씩 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그런 걸 먹고 있으면 하루에 꽤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중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드링크까지 들이부은 거지. 그러면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을 잘 수 없고 뭐 이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까지 우선 정리해볼까요? 오늘 루트가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찰칵찰칵 해요. 찰칵찰칵.